트럼프 정부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조정키로 했습니다. 영국은 해당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영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10% 상호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연 4.25%로 조정했습니다. 영란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4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임금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착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과 함께 세계 전략적 안정에 대한 공동성명, 투자 촉진과 상호 보호에 대한 협정 등도 체결했다고 리아 로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이번 주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좋았습니다. FOMC도 소화했고요. 또 간밤에는 영국과의 무역 협상도 진행됐습니다. 주말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점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영국과의 무역 협정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건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시면 1%가량 넘게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 0.58% 상승, 다우존스 지수 역시 0.62%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2.5%가량 오름세 나타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가량 상승해줬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전반적인 상승세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른 채로 마감했습니다. WTI 국제유가도 3.8%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도 진전될 거란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낙관론이 퍼졌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주식을 사라라는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트럼프프 시그널을 시장에 던졌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넷플릭스는 1% 가까이 떨어지면서 오늘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비스나우도 약보합권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포티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8% 넘게 밀리는 모습도 포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EPS를 기록했지만 매출이 기대에 다소 못 미쳤고 앞으로의 매출 전망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반면 세일즈포스와 IBM은 나란히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 특히 팔란티어가 AI 수요 급증에 힘입어서 8%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으로는 전자기술주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칩 규제 철회를 언급한 영향이 오늘장 안에서도 이어지면서 반도체주들의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오늘 브로드컴 1.45% 가까운 강세를 보였고요. 또 AMD와 퀄컴도 1.34%, 0.55%가량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또 마이크론 3%,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나란히 3% 이상 올라주는 모습도 포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와 첫 무역 합의를 맺었던 영국이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보잉은 3.31%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금융주 쪽은 버크셔 해서웨이만 1% 가까운 낙폭을 그렸고요. 그래도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JP모건 1.6% 강세 나타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나 1.64% 상승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시죠.
리테일 트레이드 쪽은 월마트가 1%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코스트코는 4월 동일 매장 판매량이 4.4%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보합권에서 선방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료기술 섹터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메디케어 약가 인하 행정명령을 내릴 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던 섹터였습니다. 강제 약가 인하는 각 업체들의 신약 개발에 차질을 줄 수 있어서 이번 조치가 제약업계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일라이릴리는 3.25% 크게 내리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존슨앤존슨, 에브비 그리고 머크까지 1%가 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에보트는 0.04%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디지털 운동기구 기업 펠로트는 1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6% 넘게 급락했고요. 반면 미국의 미디어 대기업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1분기 손실이 시장 예상보다는 컸지만 스트리밍과 케이블 TV를 두 개 법인으로 분할할 거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5% 넘게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애플은 0.63% 올라주면서 19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기반 검색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거래일에서는 시장이 크게 출렁였는데요. 오늘은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에디큐 애플 부사장은 AI 검색 엔진을 중심으로 사파리 웹 브라우저를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선 애플이 AI 경쟁에서 밀리면 단순한 기기 제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AI 혁신에 성공하면 시리가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란 기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는 6월에 열리는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어떤 청사진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장에서 0.26%대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방침을 밝히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중국 등 우려 국가로의 AI 칩 수출이 막히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렸었는데요. 이번 정책 변화로 수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기존 통제 방식이 너무 복잡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글로벌 시장 전략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1.11%가량 상승해줬고요. 아마존닷컴도 1.8% 가까이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알파벳은 다행히도 2%가량 올라와 주면서 15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최근 애플의 AI 검색 도입 계획 발표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번 매도세는 과도한 반응이라며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평가를 했고요. 제프리스도 구글의 AI 검색 요약은 이미 월간 활성 이용자가 15억 명에 달한다며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글은 여전히 크롬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66%를 유지하며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한편 알파벳은 글로벌 영업과 파트너십 부문에서 약 200명의 직원을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구글의 AI 경쟁력과 함께 구조조정 소식도 주의 깊게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메타 플랫폼스 오늘 0.2% 소폭 올라줬습니다. 테슬라도 3%가량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28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에너지 사업에서 또 한 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가 미국 멤피스에 짓고 있는 초대형 슈퍼컴퓨터 클로서스 프로젝트에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를 도입했는데요. 그동안 가스터빈으로 전력을 공급해오던 xAI는 환경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일부 터빈을 철거하고 메가팩이 대신 전력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테슬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이번 사례를 머스크 기업 간 시너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다시 튼튼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8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1만 3천 건 줄며 시장 전망치인 23만 1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4월 말 뉴욕시 본방학과 부활절로 일시적으로 늘었던 청구 건수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결과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187만 9천 건으로 집계돼 직전주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월가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연방정부의 비용 감축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 동결한 직후 관세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현재 고용시장은 양호하고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새로운 무역 합의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백악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통화한 뒤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연간 10만 대 규모의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기존 25%에서 10%로 인하하고 영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관세를 전면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구매에도 나섭니다. 다만 미국은 영국에 대해 기본 상호관세 10%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 첫 무역 합의로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회담 등 재료 속 글로벌 증시 향방은입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래도 시장은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FMC도 소화했고요. 또 간밤에는 관세 협상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영국과의 협상 이야기도 오늘 자세하게 나눠볼 거고 또 주말에는 중국과의 협상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FOMC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중요하겠죠. 인플레이션, 또 실업률 상승, 또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월 의장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야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 금리는 예정대로 동결이 됐고 6월까지 뭐 동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예전이랑 비슷한 스탠스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변화는 있기는 했습니다. 관세 영향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워낙 파월은 신중한 부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비슷할 거라시라는 그런 부분들에 좀 무게를 실었고 결국에는 GDP
GDP 1분기 역성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역성장이다. 이도 관세에 대한 여파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2분기, 3분기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좀 숫자가 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암시를 했고 또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좀 완화적인 분위기로 저는 파월이 예전보다는 살짝 매파적인 관세 영향에 있어서 트럼프를 의식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은 자극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라고는 봤는데 시장의 해석은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췄고 GDP 역성장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을 좀 불식을 시켜주는 발언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잘 나쁘지 않게 그냥 흘러갔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6월 달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그런 이야기들을 동결론으로 좀 바꿔놓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장이 이번 일정을 잘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게 추후에 시장에서의 불안감을 자극시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들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관세에 대해서 시장은 더 무게를 두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좋겠지만 관세에 대해서 협상의 진전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시장은 분위기 자체가 그 분위기에 화답을 해주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세에 대한 무게감이 더 크다. 하지만 관세가 지나가고 나서는 또 금리 인하 왜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빨리 진행이 안 될까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부각도는 올라갈 수 있어서 앞으로 지표 발표와 그리고 파월의 발언 등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간밤에는 트럼프가 지금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진짜로 시장 분위기가 이번 주 내내도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고 이것도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멘트가 발언이 되었을까요? 지난번에도 또 비슷한 발언을 해서 네. 시장을 굉장히 크게 급등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행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만큼 시장을 끌어당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급락 장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말 급등세가 만들어진 것인데 최근에는 시장이 살짝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는 보지만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발언은 확실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뉴욕 증시를 보다 보면 약간은 체력이 좀 회복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온 상태에서 또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라는 점 비트코인 시장도 다시 좀 불이 붙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물론 알트코인이나 이쪽까지는 아직까지 불이 붙은 모습은 아니지만 메인인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 자체는 살아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을 끌어당길 수 있는 촉매제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아무래도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촉매제였다라고도 분석은 해주셨는데요. 또 간밤에 미국이 영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첫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만 부과하는 이 할당제가 적용이 되고요.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아예 전면 폐지가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상호관세 10%만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좀 이 미영 합의가 쏘아올린 공이다 이렇게 낙관론 쪽으로 해석하시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관세라는 그 키워드 옆에 항상 전쟁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가 네. 이제는 협상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표면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흡수를 해서 상승을 하던 하락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해석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해석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도 시장이 마냥 긍정적으로 볼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 세부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서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영국의 작년 119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해서 다른 나라와는 환경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영국은 무난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다른 무역 적자국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훨씬 높을 것이고 굉장히 복잡하게 협상이 진전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나라의 협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전면적 무역 협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은 서로 무역 장벽을 특정 분야에서 낮추고 서로 이렇게 협상하는 양극에 대한 협력에 대한 이런 강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낮았고 다른 나라들과는 좀 다르게 진전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라는 그 단어가 협상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될 거야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도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 자체에서는 일단 심리적으로 앞서서 트럼프가 주식을 사라라고 한 것처럼 심리적으로는 개선 효과는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지만 시장이 해석을 또 명확하게 하기 시작을 하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도 그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50%대로 낮출 의향이 있다라는 그 발언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제는 약간은 좀 무드 자체가 부드러워졌나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또 들어서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들이 남아있기는 한 재료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관세 전쟁이 아니라 그래도 협상으로 좀 단어가 바뀐 점, 이 점은 좀 주목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역 장벽을 어느 정도는 좀 낮추는 상황인 거다. 하지만 이 영국에 대한 상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다른 점도 있다라는 점까지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 행정부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AI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좀 철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AMD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좀 이 점은 단기적인 재료에 그칠지 아니면 앞으로의 상승 트리거가 될지도 궁금해요. 일단 여러 이제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쪽에서는 시각들이 좀 여러 개 있는 건데 이게 관세 협상에 엔비디아가 중심에 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협상 테이블에 이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관세는 뭐 비용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장기 투자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AI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칩 규제에 대한 이 완화 소식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예전에 이 칩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었다 얘기를 하면서 좀 단순하게 대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은 칩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를 싣는 발언들을 했는데 이렇게 스탠스를 바꾼 것은 이 CEO들의 발언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젠슨항 CE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AI 시장을 두고 항상 이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그런 심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엔비디아 관련돼서 칩 규제를 계속할 경우에는 이제는 최신 칩 자체도 하웨이가 우리 칩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리 자체를 뺏겨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AMD CEO 같은 경우에 리사수 CEO도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그리고 AI 산업에 굉장히 큰 기회를 주는 그런 시장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상부상조로 가야지 오히려 미국 기업들을 부흥을 시킬 수 있다라는 발언들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CEO들의 말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산업에 돌아가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서 이런 스탠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반도체라는 그 키워드가 올라왔을 때는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는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그런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긍정적인 쪽으로 당연히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만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수급이 들어오긴 하지만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불안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됐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협상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 나올지 모른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다만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하나 느꼈던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AI 시장의 성장성과 그리고 AI 시장의 필요성을 느낌으로써
캐펙스 투자 계속한다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오히려 지금은 좀 초점을 맞춰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투자가 단행되고 있다라는 점, AI 시장의 성장성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저는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칩 수출 규제. 사실은 지금 중국과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도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AI 기대주로 함께 좀 묶였던 이 암이 지금 가이던스를 부진하게도 내놓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어제는 시간에서 11% 가까이도 급락을 했고 오늘도 좀 5% 가까이도 낙폭을 그렸습니다. 사실 기술주 안에서도 이렇게 희비가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결국 시장은 지금 자체 뭐 관세에 대한 영향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우려를 하지만 숫자로 증명을 하고 앞으로 성장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이던스는 살짝 부진하더라도 뭐 우리가 투자는 단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도 실망이 있었지만 지금 이번 CEO 발언들을 좀 살펴보면 오히려 관세의 영향은 미미하긴 하지만 라이선스에 대한 영향 때문에 가이던스를 좀 안 좋게 제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차라리 관세에 대한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크게 해석하지는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암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문제가 있어서 2분기 때 가이던스를 안 좋게 좀 부정적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라서 오히려 이거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은 관세에 대한 영향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결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개별 문제 때문에 안 좋게 제시를 했다는 건 성장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주가를 좀 강하게 끌어당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다른 기업들과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크게 여기서 더 밀린다, 더 빠진다라는 의미보다는 상승의 흐름을 같이 하는 데는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서도 기술주 안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는 암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애플이 이 사파리에 AI 기반 검색 기능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가 되면서 사실 알파벳 주가가 어제는 7%도 굉장히 또 낙폭을 그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거든요. 살짝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AI 관련된 기반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는 사실 호재는 아니잖아요. 좀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검색 시장에서 경쟁자가 출현했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한미반도체가 독주를 하다가 하나 비전이라는 기업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 독점 구조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첫날에는 경쟁자가 출현했다. 굉장히 싫다. 큰일 났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애플 CEO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브라우저 사파리 쪽에서 검색량이 처음으로 좀 감소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AI 쪽으로의 검색이 늘어난 거죠. 이제는 브라우저를 활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AI 검색에 관련돼서 오픈 AI라든지 그리고 엔트로픽의 검색 옵션을 추가한다라는 거지 이게 메인으로 기본 검색 엔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바탕에는 아직까지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완전 기본적인 검색 엔진이 되기에는 기술적으로 부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시장의 이런 장벽을 넘어서고 이게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소요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이틀째는 해석을 한 것 같고요. 여전히 구글의 검색은 견조할 것이다. 다만 경쟁자가 출현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재적으로는 계속 좀 불안 요소로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당장 지배적으로 이게 검색 엔진 시장에서 완전 게임 체인저가 돼서 모든 거를 바꿔버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좀 경쟁자의 출현으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긴 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게 자리매김을 하는 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반등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알파벳이 그래도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사용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 요소는 있지만 너무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밤에 또 테슬라 주가가 올랐습니다. M7 종목 중에서는 가장 테슬라가 또 좋은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사실 지금 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자동차 관세를 좀 줄이면서 같이 테슬라에도 좀 호재로 반영이 된 건지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또 돌아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가는 건지 좀 궁금해요. 단기적인 건지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건지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확실히 테슬라가 앞으로 뭐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옵티머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먹거리들을 좀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충분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의 비아디가 경쟁자로서 굉장히 너무나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만 한다 하더라도 모델 Y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는데 이번에 중국 비아디의 전기차 아토3가 결국에는 테슬라의 모델 Y를 제쳤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사실 전기차가 보급형화가 되려고 한다면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중국이 가격도 저렴하지만 기술력도 계속해서 향상시키면서 상당히 좋은 전기차들을 낮은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출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36% 정도 올라갔는데 오히려 테슬라는 거기서 반대 흐름을 오히려 판매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줘서 지금 흐름을 갖지 못하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좀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테슬라가 전기차만 하는 기업은 아니라서 뭐 앞으로 로보택시라든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라든지 이런 미래 먹거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돌아왔을 때 또 전기차 관련돼서 어떤 것을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로보택시에 대한 특허를 또 내려고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더라고요. 너무 별 이유 없는 그 특허 신청이다라는 이유로.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상승이 나왔다라는 걸 봤을 때는 관세 협상이 진행됐을 때 오히려 시장에서의 수요 위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돌아왔을 때는 전기차 판매 부진하지만 관세 협상도 좀 유리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판매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는 여전히 아예 사라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하지만 이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려면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관세 리스크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까지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만 봤을 때는 중국의 비아디에 대해서는 좀 우려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로보택시라든지 지금 AI 관련된 인프라까지 전략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는 10일에 이제 주말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드디어 무역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스위스에서 만나게 될 텐데 실질적인 무역 회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 앞서서 대표님께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지금 중국에 부과하는 145%의 관세를 50%까지 낮출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회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번 회담이 좀 잘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분석, 전망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당연히 좋은 이야기 나온다고 했을 때는 가장 긴장을 하는 두 나라의 만남이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좀 좋은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일단 미증시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좋아질 것이고 우리나라까지도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는 상황인데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긴장은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트럼프가 약간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약간 우리는 145% 무조건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 하루 만에 또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히려 이제는 시장에서는 이 움직이는 게 부정적으로
만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긍정적으로도 마음을 빨리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라서 저는 그래도 좋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이번에 시장에 대한 이 미중 회담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좀 주말의 이야기들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과 이슈 분석, 거기에 코인 지식 한 스푼까지 얻어가는 시간 코인 라이브. 먼저 코인 한 스푼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얘기만 나오면 꼭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다오 해킹 사건이나 하드포크 같은 단어들인데요. 한 번쯤은 들어봤어도 정확히 뭐지 하고 헷갈리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인 다오 해킹 사건부터 이걸 계기로 등장하게 된 하드포크 개념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보고요. 또 핫한 이슈 중 하나인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가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까지 쭉 이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다오 해킹 사건,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는데요. 다오는 말 그대로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펀드 같은 프로젝트였죠. 보통 펀드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모았을 때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이 이걸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오는 달랐습니다. 소수의 결정권자가 아니라 투자자 모두가 투표로 투자 방향을 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진짜 민주주의 펀드를 만들겠다는 큰 꿈이었던 건데요. 당시 기대가 엄청났고요. 사람들이 다오에 이더리움을 정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정말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이름만 들으면 뭔가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개념은 꽤 단순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쉽게 말해서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중고거래를 할 때 내가 돈을 보내면 물건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믿어야 하니까 종종 사고도 나고 문제도 생깁니다.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런 약속 자체를 아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버려서 절대 어길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나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곳에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덕분에 중개인이 없이도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사람이 끼지 않으니까 사기 걱정도 훨씬 줄어들었는데요. 근데 바로 이 다오 사건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아주 작은 취약점이 있었던 건데요. 해커가 그 틈을 노려서 투자자들이 맡겨둔 이더리움을 무려 전체 발행량의 10%나 해킹해간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진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렸는데요. 한쪽은 바로 코드 is law, 즉 코드는 법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해킹을 당했더라도 그냥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본 겁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수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논쟁 끝에 하드포크라는 큰 결단이 내려지는데요. 여기서 하드포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휴대폰 앱을 쓸 때 가끔 업데이트 알림이 뜨잖아요. 그중에 단순한 기능 개선은 소프트포크, 근데 아예 근본부터 싹 바꿔버리는 건 하드포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로 비유를 했을 때 소프트 포크는 그냥 외형을 조금 바꾸는 페이스 리프트고요. 하드 포크는 아예 새 모델로 나오는 풀체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오 사건에서는 기존 블록체인과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규칙을 만든 거라서 하드포크가 진행이 됐고, 이더리움은 결국 블록체인을 다시 되돌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반대했던 쪽은 기존 블록체인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새로운 코인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두 가지 코인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중앙화 거래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을 중앙화 거래소라고 부릅니다. 회사가 모든 걸 관리하니까 편리하긴 한데요. 근데 그만큼 위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킹 사고가 터지거나 내부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는 중개인 자체가 아예 없는데요. 예를 들어 A가 이더리움을 팔고 싶고 B가 이 이더리움을 사고 싶으면 이 둘 사이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거래를 처리해 줍니다. 중간에 사람이 개입할 틈이 없으니까 신뢰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덱스로는 이 유니스왑, 스시스왑, 팬케이크 스왑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거래소들은 지갑만 연결하면 바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KYC 같은 신원 인증도 필요가 없어서 이게 탈중앙화의 매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덱스에도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슬리피지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직거래 방식이다 보니까 내가 딱 원했던 가격이랑 실제 체결 가격에 약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하실 때는 이 슬리피지 설정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오 해킹 사건처럼 덱스도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만약 코드에 작은 취약점이라도 있으면 해킹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3자 감사기관에서 보안 감사를 받은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오 해킹 사건부터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까지 쭉 정리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스마트 컨트랙트 덕분에 암호화폐 세계가 정말 혁신적이고 편리해졌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안과 꼼꼼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디파이랑 탈중앙화 흐름은 더 빠르게 발전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공부하면서 현명한 투자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현재 코인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코인 시장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시면 6.19% 상승해 주면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선을 회복한 겁니다. 이더리움 살펴보시면 오늘 다른 암호화폐와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의 상승폭이 오늘 장안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의 상승폭 기록하면서 21%가량 올라줬고요. 2,100달러 선을 상회하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XRP도 역시 8%가량 올라주면서 2.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트코인의 시세도 굉장히 강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경우에는 8.38% 상승해주면서 22만 6,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도지코인과 에이다는 각각 11%가량 상승, 체인링크도 12% 넘는 상승세 기록하면서 2만 2,0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시죠. 네, 수익코인 오늘 두 자릿수 20% 넘게 상승해주면서 5,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발란체와 시바이누도 10에서 11% 상승세 보이고 있고 스텔라루멘도 10% 가까운 상승세 나타내면서 40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XRP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마침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8일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라는 X를 통해 SEC가 XRP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합의에 따라 SEC는 기존 1억 2,500만 달러였던 벌금을 5천만 달러로 감액하기로 했고 양측은 항소를 철회하며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EC는 법원에 XRP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요청도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은 XRP의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번 합의로 XRP를 둘러싼 미국 내 법적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다시 돌파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과 미영 무역 협정 기대감 속에서 이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대규모 무역 협정을 예고하며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제프 캔드릭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2분기 말까지 12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는데요. 연준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중앙은행과 노르웨이 연기금 등이 비트코인 관련 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비트코인 ETF로도 자금이 지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글로벌 기관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암호화폐 XRP가 최근 6개월간 300% 넘게 급등하며 2.2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8일 더 모틀리플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리플 소송 취하와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는데요. 시장은 현재 XRP 현물 ETF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XRP 현물 ETF도 연내 승인 가능성이 85%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고 최종 결정은 6월 중순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ETF 승인이 XRP 접근성을 높여 신규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XRP의 빠른 전송 속도와 낮은 수수료 등 기술적 강점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2,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최근 바이낸스에서 8만 5천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출금됐는데요. 이는 최근 몇 달 사이 가장 큰 규모의 출금 중 하나로 이더리움 가격이 1,900달러를 돌파하기 직전에 발생했습니다. 분석가는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대규모 출금은 거래소 유동성을 줄이고 매도세를 얇게 만들어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는 트론 블록체인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USDT를 신규 발행했는데요. 이더리움 출금과 USDT 대량 발행이 동시에 이뤄진 점에 대해 기관 매집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통상 USDT 발행은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인 기관이나 OTC 데스크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암호화폐 시장 자금 유입에 전조로 간주됩니다. 도지코인이 5월 들어 상승세를 보이며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도지코인은 24시간 기준 12.29% 오르며 0.19달러에 거래됐는데요.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장기적으로 5천억 달러에서 최대 2조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의 시총은 약 259억 달러로 만약 5천억 달러에 도달한다면 가격은 약 3.35달러, 1조 달러는 6.7달러, 2조 달러는 13.4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망이 개인과 기관의 강력한 수요가 지속될 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측 플랫폼들은 빠르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솔라나가 최근 강한 반등을 보이며 200달러 돌파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8일 솔라나는 151달러 선에서 100일 EMA 저항선을 뚫으면서 수개월 만에 뚜렷한 기술적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이번 상승세는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니라 거래량 증가가 뒷받침되면서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RSI는 65 부근에서 움직이며 추가 상승 여력을 남겨두고 있고 다음 주요 저항선은 161달러에 위치한 200일 EMA입니다. 이 구간을 확실히 돌파할 경우 솔라나는 단기간에 200달러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다만 151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단기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은 솔라나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5월 9일 금요일 글로벌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 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